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물건은 농협이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이랑 하나로마트. 대박 물건이죠. 대박 물건. 네, 대박 물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건 번호는 지금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보이는 이 물건인데 6월 16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빠르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물건, 네, 이 물건이에요. 사건 번호가 22타경 15556번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것 같고, 그림상으로 봐도 지금 NH농협, 하나로마트 있어요. 근린상가, 대지권이 174평, 건물 면적 61.58평, 소유자는 법인이고, 감정가가 11억 7천 가까이 됩니다. 한 번 떨어졌어요. 30% 떨어져서 8억. 금액이 낮은 금액은 아니죠. 8억 1,800 나왔습니다. 안에 내용 한번 볼게요. 근린상가여가지고 개별 보면은 한 10평 남짓 하는데, 이게 지금 6칸을 쓰고 있는 거죠. 사무실, 마트, 농협, 사무실, 토지, 건물 이렇게 구분 등기로 나눠져 있는데 통으로 나왔어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맞죠. 농협 125에서 130, 보증금이 10억이야. 보증금이 10억, 월세가 660, 대박이죠. 이거는 완전 대박이야. 지금 근데 8억이죠. 8억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부 봐볼게요. 이게 지금 요약된 거여서 시간의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한 겁니다. 갑구, 을구.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그 밑에는 다 소멸이 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어.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근저당 바로 대출을 받았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임차인으로 있는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채권 최고액 5억 300이니까 그 금액은 뭐 한 120%, 130% 채권 최고액이니까 더 낮겠죠. 그래서 이게 말소기준 권리야. 말소기준 권리고 밑에는 다 소멸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소멸이 돼. 근데 봤더니 이분이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 근저당하고 똑같아요. 지금 1월 9일이고 1월 16일 말소가 되는 게 맞아. 소멸된다고 했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사업자 그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016년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저당보다 빨라요. 소유권 이전보다 더 빠르고. 이게 지금 좀 걸리죠. 일단은 뒤에 거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뭐가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등기 이제 내용을 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법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채무자금 소유자, 그리고 갑굴구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도 아까 뭐 이 시점에서 했는데 한 11억 7천 정도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뭐 위치, 환경, 교통 상황, 이거는 혁신도시 안에 있는 상가다 보니까 크게 뭐 이상하거나 그럴 것 없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괜찮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혁신도시 이지더원 아파트 동간거리도 넓어 보이죠.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상가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농협하고 하나로마트가 쓰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조사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점유기간. 통상적으로 금융권은 한 10년 정도 임차를 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높게 설정을 합니다. 월세는 뭐 조금 낮게 조정을 하거나 하는데, 일단은 보증금이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했고
상가임대차죠. 상임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 했습니다.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등기부에서 보면은 맞아요. 아까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등기부에서 일단은 시간의 순서대로 갑구을구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요.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서 이후의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되고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하는데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되는 거고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아랫게 소멸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봤더니 사업자 등록일자가 근저당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뭐가 있냐? 상임법에 의해서 이 농협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죠? 내가 계속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조건으로. 대항력이 오케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웃긴 거는 또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그 기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앞에서 뭐 상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나 나갈게, 나 배당 받고 나갈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게 저도 약간 대항력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게 나 배당 받고 나가겠다라는 건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 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정보를 좀 가져왔어요. 정보를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상가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거 법제처에서 가져온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 전세권 설정 뭐 아니면 뭐 다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농협이죠. 지금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아마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야, 너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있어야 돼. 환산보증금이 너무 높아. 월세하고 보증금 너무 높아서 상가, 임차인의 보호가 안 돼. 상임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왔죠. 이거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거예요. 여기 법무부 나왔죠.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Q&A 43 법무부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냐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무부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법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개정법 시행 전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개정 시행 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개정된 대항력 규정은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 합의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력. 그래서 근데 지금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이 됐죠. 16년이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대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대항력은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업자 등록일이나 어떤 그 부분에 의해서 대항력은 있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호증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사를 계속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표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 돼요. 배당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 매각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 라고 따져보면은 배당도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뭐 압류라는 게 이제 당해세가 먼저 빠져나갈 거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던 근저당이 빠져나가고 이후에 아까 대항력을 가지는 이게 이제 또 전세권도 신청을 했어요. 이후에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돼요. 대항력도 있고 사업자 등록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만 찾아서 다 소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더 앞서서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져요. 그래서 대항력도 갖고 배당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입찰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보세요. 보증금 10억에 월세가 660이야. 그러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게 뭐 수익률도 수익률이겠지만은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돈을 받고 보증금이 10억이니까 나 8억에 낙찰 받아서 보증금 10억이니까 내가 2억을 받고 월세 660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이걸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 저도 이제 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낙찰을 받으려고도 하는 것 같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물건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